안녕하세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 들어 금리 인하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경제의 혈관과 같아서 예금과 대출은 물론 투자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금리 인하가 실제로 내 예금과 대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먼저 예금자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 정기예금과 적금의율도 자동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1년 동안 은행에 넣었을 때 금리가 5%라면 5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3%로 인하되면 이자가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돈을 맡겨도 이자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 자산만 고집하기 어려워집니다. 단순히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것보다 세제 혜택이 있는 ISA 계좌나 ETF, 채권형 펀드와 같은 다양한 투자 수단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대출자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대부분의 대출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가진 사람은 인하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대출을 5% 금리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1년간 약 1,5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3%로 낮아지면 연간 부담이 약 9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월 5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니 가계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비와 저축, 투자 여력이 동시에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단순히 예금자는 손해, 대출자는 이익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 자체가 경기 둔화 때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는 기업 투자 위축, 소비 감소, 수출 부진 등 경기 전반이 좋지 않다는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즉, 개인 대출자에게는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소식이지만 경제 전반에서는 불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예금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은 단순히 은행 금리만 바라보지 말고 분산 투자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ISA 계좌를 활용해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ETF나 채권, 배당주에 분산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대출자는 줄어든 이자 비용을 단순히 소비로만 쓰기보다는 원금을 더 상환하거나 안정적인 투자로 돌려 향후 금리 변동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리하면 금리 인하는 예금자는 불리익, 대출자는 유리로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전체 경제 흐름과 개인의 자산 구조입니다. 단기적으로 대출자는 이득을 보고 예금자는 손해를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 둔화와 물가, 투자 환경 변화를 모두 고려해 전략을 짜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 줄이고 대출 늘리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균형 잡힌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투자로 행복하시길 항상 기도할게요.